독일 중서부 헤센의 어느 주택. 뭐? 방금 너희들 뭐라고 했니? 한국이라고? 참나. 얘들이 아주 큰일 나겠네. 그런 곳에 갈 거면 내 관뚜껑에 못을 받고 가거라. 그전에는 절대 안 된다. 독일 헤센에 위치한 어느 주택에서는 60대로 보이는 중년 남자와 젊은 여성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던 60대 남성은 중간에 한국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끼어들어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추억이라도 있는 듯한 독일 남성은 얼마 후 뜻밖에도 한국 공항에서 발견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독일 남성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이 참. 아빠, 글쎄 한국은 그렇게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전쟁은 그때가 언젠데 전쟁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참. 저에게는 참으로 걱정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글쎄 아버지가 최근에는 뉴스인지 뭔지 텔레비전 방송에서 뭘 본 건지 한국이 휴전 국가에다가 허구한 날 데모하는 나라라면서 절대 한국에는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 뭐예요. 또 제가 최근에 한국 K-팝에 빠져 있는 건 또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선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것 때문에 한국의 역사까지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아버지에게 알려드려도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네가 한국인이냐며 대뜸 화나 내시더라고요. 정말 꽉 막히고 답답하고 고지식한 아버지가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다는 걸 잘 알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2살일 때 암으로 운명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남자인 자신이 어린 딸을 혼자서 키우다가 제가 잘못되거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함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니 제가 아버지 몰래 한국에 여행이라도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저러는 거죠.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알기에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어지간한 건 제가 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생일 축하 겸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위해 집에서 파티를 열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하는 파티였죠.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에게 허락받아 놓은 상태였기에 저의 오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당에서 바비큐를 구워서 먹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런저런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나 요즘 BTS에 완전 푹 빠졌잖아. 한국 남자들 너무 좋아. 섹시하고 신비스러워. 게다가 노래도 엄청 좋고 춤도 잘 추잖아. 저번 달에 미국에서 공연한다고 해서 진짜 어렵게 티켓 구했거든. 와, 근데 대박. 미국 애들은 공연장 입장하는 거도 엄청 죽기 살기로 하더라. 아예 텐트를 치고 공연장 앞에서 노숙을 하는 거 있지? 한국의 K-팝 아티스트를 시작으로 우리들은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은 노래도 노래지만 드라마나 영화도 어쩜 그렇게 재밌게 잘 만드냐. 또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냐. 난 저번 주에 한국 음식도 먹고 싶어서 내가 집에서 직접 해 먹었다. 내 똥손으로 만들었는데도 맛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한국에 다 같이 여행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방금 너희들 뭐라고 했니? 한국이라고? 참나. 얘들이 아주 큰일 나겠네. 그런 곳에 갈 거면 내 관뚜껑에 못을 받고 가거라. 그전에는 절대 안 된다. 너희들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동네인지 아니? 거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라고. 지금 세계 정세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그런 곳에 가서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소피야. 절대 안 되니까 꿈도 꾸지 마. 대체 언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엿듣고 계셨던 건지 창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가 우릴 향해 혀를 차며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기도 했고 워낙 래퍼처럼 다다다 말씀이 빠르셔서 저와 친구들은 그저 벙찐 표정으로 그 말을 듣고만 있었죠. 저는 아버지의 저런 모습들을 알고 있었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저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 친구들은, 아니 제 친구들의 부모님과 그들의 가정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신뢰되는 행동으로 각인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독일의 문화였거든요.
아무리 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몰래 엿듣는다거나 중간에 끼어드는 행위는 아주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의 친구들은 지금의 이런 상황을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저와 친구들의 즐거운 시간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죠. 저는 친구들과의 생일 축하 겸 파티를 급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냥 그때의 분위기가 뭐랄까? 8월 타오르는 장작에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마무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못마땅하였고 이렇게 만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죠. 당연하게도 그날은 아버지와 대판 말다툼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친한 친구들도 다 떠날 판이라고. 대체 그렇게까지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고. 무슨 방송을 보는 것이냐며 말이죠. 저는 이런 아버지를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몇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한국 이야기만 하면 발작을 일으키는 아버지의 마인드를 완전히 뒤바꿀 그런 아이디어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맛있는 음식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과거에는 방송에서 스페인 전통 요리인 감바스를 보더니 한 달 내내 감바스를 파는 식당을 찾아다닐 정도였죠. 결국 파는 곳을 찾지 못해 집에서 어설프게나마 만들어 먹었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아버지의 성향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약속 없으시죠? 제가 간만에 맛이 기가 막힌 요리 대접해 드릴 테니 시간 맞춰서 들어오세요. 아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의 나긋한 애교에 뜨거운 햇빛에 녹아내리는 눈처럼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에게 제가 만든 요리를 선보였죠. 처음에는 이게 대체 무슨 음식이냐고 호기심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질문 세례를 했지만 저는 일단 드셔보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맛있는 냄새와 배고픔이라는 최고의 동료가 아버지의 인내심을 무너뜨렸죠. 처음에는 소심하게 하나씩 포크로 찍어 드시다가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허겁지겁 드시기 시작했어요. 본능적으로 지금 이 순간이 기회라는 걸 느꼈죠. 아빠, 내가 만든 음식 어때? 맛있지? 비빔밥이랑 불고기라는 한국 음식이야. 음식을 보면 그 나라가 보인다고 예전에 아빠가 말했잖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나라가 어떻게 치안이 나쁘고 위험한 나라일 수 있겠어? 게다가 이 한국 음식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아주 기본적인 레시피라고요. 한국에서 먹는 오리지널 음식들은 진짜 완벽한 맛일 거예요. 기회를 포착한 사냥꾼처럼 쉴 틈 없이 몰아붙였지만 아버지의 반응을 본 저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한국 음식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표정이 시큰둥하더니 수저를 내려놓더라고요. 게다가 그 이후에는 제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자리를 일어나 버리셨죠. 아차,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이야기할 걸 그랬나? 아니면 뭐야, 왜 저러시지? 분명히 맛있게 드시고 있었는데. 저는 혹시나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실수를 저질렀는지 기억을 되짚어 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음식으로 아버지의 생각을 바꾸려던 저의 기략은 수포로 돌아가 버린 셈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음식 하나로 아버지의 이러한 부정적인 편견이 깨지리라는 안일한 생각만을 하고 있지는 않았죠. 저는 곧바로 미리 준비해둔 다음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식사를 마치면 거실에 있는 소파로 가서 넷플릭스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생활 패턴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루틴 같은 것이죠. 저는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때마침 아버지는 뭔가 새로운 영상이 없나 하며 여기저기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리모컨을 정지시킨 후 뭔가를 망설이는 표정을 지으셨죠. 아마도 제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기 일보 직전인 듯 싶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넷플릭스 계정에 들어가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위주로 찜해놓았거든요. 아무리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만 계속해서 보인다면 호기심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역시나 아버지는 여러 가지 한국 영상 콘텐츠 중에서 하나를 콕 집어서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아빠, 뭐야? 혹시 밤새도록 넷플릭스 시청한 거야? 제가 생각했던 결과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아버지는 퀭한 눈으로
아침까지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성공이다.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생각이 저의 오해라는 것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늘 산책하던 시간에 산책하러 나가시지 않으셨고 친구를 만나는 시간에도 외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집귀신처럼 소파 위에서 온종일 텔레비전만 시청하셨죠. 차마 한국 드라마의 중독성이 이 정도로 아버지에게 큰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버지를 데리고 한국을 여행하는 것도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죠.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는 한국 영상을 모조리 다 시청하기 전까지는 끝이 안 나겠구나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가장 바라던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죠. 아빠, 우리 여행 가자. 아빠는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으니 혼자서는 무리라고. 내가 같이 다녀줄게. 아빤 행복한 줄 알아. 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같이 가는 여행을 피할까 연구한다고. 이번에는 내가 아빠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으니 나만 믿고 따라와. 아빠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스페인이 우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스페인 여행이라는 소리에 엉덩이를 둠칫할 정도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아버지가 늘 가보고 싶어 했던 여행지였기 때문이죠. 뭐라더라, 여행지라면 역사와 문화가 풍부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스페인은 고대 로마, 그리스,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 게다가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라서 죽기 전에는 꼭 가보고 싶구나 라는 말씀을 종종 하곤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들뜬 마음으로 여권 사진도 찍으시고 여행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아버지는 목표한 여행지에 도착했죠. 처음 공항에 내린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스페인이 관광지로 유명하긴 유명한가 보다. 공항에 이렇게 검은 머리 동양인들이 많은 걸 보면 말이야. 아버지는 신기한 표정으로 공항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겨우 참으며 말했죠. 아빠, 사실 여기 한국이야. 속여서 미안해.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독일 공항에서 출국을 할 때는 여권과 비자를 제시해야 하는데 독일 사람은 한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권만 제시하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용해서 처음 해외여행을 가는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독일과 한국의 우호적인 국가관계도 도움이 되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국에 도착 후 한동안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이런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마련한 제가 미안할 정도로 말이죠.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도 마음을 바꿔먹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여행은 하자꾸나 라는 마인드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심술이 잔뜩 나신 아버지도 한국을 여행하고 한국의 각종 관광지와 문화들을 접하면서 서서히 표정이 바뀌셨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행동과 말에는 이미 한국에 대한 본인의 편견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그나마 남아있던 사소한 의심을 완전히 부숴버린 건 어느 한국인 아저씨에 의해서였죠. 한국의 전통시장을 구경하던 중이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저와 아버지는 떨어져 버렸고 아버지는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당황하는 아버지에게 어느 한국인 아저씨가 먼저 다가와서 아버지에게 당신 딸은 저쪽에 있다고 저의 위치를 알려주었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해외여행을 종종 다녀본 저의 경험상 여행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준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지도 이 일을 계기로 큰 감동을 받은 듯 했고 그때부터는 스펀지처럼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흡수하며 즐기셨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어쩌면 저보다 더 심각한 한국 빠돌이가 되신 것 같았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온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올 사람도 없었고 제가 특별히 주문한 택배도 없었기에 어리둥절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뛰쳐나오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거다 내 거. 내 택배야. 한국산 전기장판. 이제 올겨울은 문제 없겠구먼. 일단 내 거만 샀는데 소피아 너도 필요하면 말하거라. 주문해줄 테니. 지금까지 한국의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 튜브였습니다. 독일인 소피아 뮬러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